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재활학과의 김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니어의 허리 통증 예방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통을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허리 통증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나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운동으로 관리해야 될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요통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급성 요통, 그러니까 우리 한번 삐끗하는 거죠. 삐끗하면서 갑자기 나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40에서 50%는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픈 지 한 3일 정도 된 요통은 90%는 2주 이내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성 요통을 전체 다 모아놓고 보면, 그러면 85에서 90%는 6에서 12주에 호전되고, 종합적으로 보면 90%의 급성 요통, 갑자기 내가 허리가 아프게 된 거는 의사치료 없이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통이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에 보면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죠. 그거는 요통이 점점 만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요통의 재발은 첫 증상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처음 내가 허리가 아픈 다음에 1년 이내에 또다시 허리가 아픈 경우가 50%, 2년 내에는 60%, 5년 내에는 70%에서 재발한다고 하고요. 30일 이상의 요통을 겪은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좀 상당히 아팠던 거죠, 허리가 오랫동안. 이런 경우에 5년 후에 요통이 전혀 없는 경우는 9%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통이 발생하면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험 신호로 감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손상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만성화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 디스크라는 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스크가 우리 살다 보면은 위아래로 압력을 받게 되겠죠. 압력을 받다 보면 이게 닳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해지고 닳아진 대로 디스크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서 퇴행이 되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탈출되어 있는 게 뒤로 튀어나온 디스크죠. 근데 보시면은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니까 어때요? 원래 디스크 높이가 이 정도였는데 조금 높이가 낮아졌죠. 그러면은 이쪽에 걸려야 되는 받쳐주는 힘이 부족하니까 뒤쪽에 있는 척추 뒤쪽 관절에서 이걸 또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뒤에가 또 무리가 가요. 그러다 보면 이 주변이 다 무리가 가면서 디스크는 더 튀어나오고, 뒤에 있는 관절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척추 모양처럼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보시기에도 깨끗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면서 뒤로도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좁아져 있죠. 이 안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이 척추관이라고 해가지고 다리로 가는 척수신경이 내려가는 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좁아지게 되면은 이 척추관이 좁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렇게 넓었던 척추관이 하얀 부분이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좁아지면서 결국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는 척추 협착으로 간다. 이것이 허리 디스크가 처음에 손상되면서 급성 요통이 생겼다가 만성 요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급성 요통이 생겼다가 이렇게 호전돼 가지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실제로는 급성 요통이 생겼다가 호전이 되다가 좀 지나다가 다시 또 생겼다가 또 호전됐다가 또 통증이 생겼다가 이런 걸 반복하다가는 점점 그때마다 척추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호전되지 않는 만성 요통의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나 허리 아픈데 누워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은 일을 해도 되나요? 복대를 해도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허리가 아플 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누워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잘 모르고 의사 선생님들이 허리 아프면 누워만 계세요 그랬는데, 누워만 있는다고 빨리 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해서 일할 필요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복대 차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복대 차는 게 도움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차고 있으면 배 주변에 있는 근육들,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안 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근육이 약화될 수 있어 가지고 추천하지는 않지만, 단기간 내가 허리 아플 때 복대 차면 좀 편해요, 이런 분들은 단기간 하는 것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요, 이 척추는 한번 망가지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근골격계는 재생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망가지게 되면은 다시 잘 안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운동으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해가지고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빠졌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면은 어느 정도 또 그 상태에서 점점점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젊을 때의 척추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같은 상태에서도 통증 호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허리에 무리가 되는지 그 자세를 알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을 수치화한 연구거든요. 보시면은 서 있을 때를 100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앞으로 구부리면은 150, 구부리면서 옆길이 들면은 220, 앉아 있으면 140, 앉아 있으면서 앞으로 구부려 가지고 옆길이 들면 275. 그러니까 앞으로 구부린 자세나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무거운 거 들면 더 허리에 부담되겠죠. 거기다가 윗몸 일으키게 하는 자세를 보세요. 그러면은 압력이 210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구부리고 힘주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정상 요추의 만곡, 허리가 원래 이렇게 커브가 돼 있거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 만곡을 잘 유지하시고,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고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먼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쭉 펴세요. 어깨를 쫙 펴시고요. 그리고 고개는 숙이지 말고 정면을 딱 보셔야 됩니다. 앞에 정면을 보시고 약간 위에를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자세가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아래쪽에는 이 허리에 만곡이 보이시죠?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진이 바른 자세고, 뒤로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또 너무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자세는 모두 피해야 되고,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른 척추 그 만곡을 유지하면서 반듯하게 정면을 보시고, 앞으로 기울이거나 기대는 것은 뒤로 기대는 것이다, 앞으로 기대는 건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척추의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셔야 돼요. 척추 디스크는 보시면은 바깥쪽에는 혈관이 있는데 안쪽으로 쑥쑥 들어가는 혈관은 없거든요. 그러면 안쪽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해주고 있냐?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 바깥쪽에다 영양분을 전달해 주면은 이게 확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싹 퍼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산은 어떨 때 잘 일어나냐? 조금씩 움직여줘야지 일어납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무슨 커피 같은 거 탈 때도 좀 저어주거나 해야지 안쪽으로 커피가 잘 섞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씩 움직여줘야지 디스크가 살살 움직이면서 영양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자세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거나 똑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이런 것들은 허리 건강에 좋지 않아서요. 30분에 한 번씩은 오래 앉아 있든 고정된 자세를 하실 때 일어나셔가지고 한 1, 2분 정도는 가볍게 걸으세요. 주변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허리 주변에 있는 디스크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이 갈 수가 있고, 또 허리가 눌려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건 디스크에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허리를 가볍게 뒤로 젖혀가지고 한 10초 정도 유지하면은 허리가 계속 디스크가 눌려 있던 걸 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하라 그러면 또 너무 과하게 아픈데도 더 뒤로 제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허리에 관련된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뒤로 제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를 조금 움직여 줄 수 있는 방법이 걷는 방법도 있지만 가볍게 돌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허리를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볍게 돌려주시는 것도 되는데, 이때 너무 무리하게 세게 돌리라는 것은 아니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디스크를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루 종일 우리가 허리 디스크는 압력을 받고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좀 풀어주라고 엎드리면은 약간 허리가 펴지겠죠. 그래서 엎드린 자세를 해가지고 쉴 수가 있고요. 그냥 가볍게 엎드려가지고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셔도 되고, 턱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받치세요. 이 정도 받치면 살짝만 들리겠죠.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것도 허리를 쉬게 하는 방법이고요. 앉은 자세에서도 뒤로 아까 등배 운동 한 것처럼 살짝 뒤로 제껴주면서 중간중간 쉬도록 해줄 수도 있고, 서서도 이런 자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실 때도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수할 때도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허리를 펴고 하시도록 하고, 발 받침을 갖다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도 고개를 숙이고 머리 감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예 샤워 부스에 들어가거나 해서 샤워기를 이용해서 씻으시는 게 좋고요. 화장할 때도 허리 구부리지 않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도 이런 구부정한 자세는 취하시면 안 되고 바른 허리를 유지하시고요. 일하실 때도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팔 받침을 하나 쓰면 내가 더 편하다 그럼 쓰셔도 됩니다. 물건 꺼낼 때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앉은 자세를 취하고 허리는 편 상태에서 물건을 꺼내셔야 되겠습니다. 세탁기 사용할 때도 안에 있는 물건을 이제 세탁물을 주우려고 할 때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요. 한쪽 다리를 사진에 있는 것처럼 드시면은 그러면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서도 몸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건 운반하기, 이제 무거운 물건 들거나 할 때도 이렇게 들면 허리에 힘이 정말 강하게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몸에 가까이 물건을 받친 다음에 허리의 만곡을 유지한 상태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침대에서 자는 게 좋냐, 바닥에서 자는 게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침대에서 자는 거라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허리에 정상적인 만곡이 있잖아요. S자 커브가. 그런데 바닥에서 자게 되면 바닥이 딱딱하니까 그 커브가 유지되지 않고 삐뚤어져요. 그러면은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추천하고 침대도 너무 딱딱한 거 말고 중간 정도는 폭신해야지 허리에 그 전체적인 만곡이 유지되면서 우리가 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옆으로 자게 된다면 옆으로 잘 때 베개의 높이는 적절하게 이렇게 높여 주셔가지고 옆으로 고개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반듯한 척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높이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고, 반듯하게 누워서 주무신다면 베개를 너무 높은 거는 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나쁜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지금부터 바로 바꾸셔야 되는 게 바닥에 앉지 마시고 의자에 앉으시고요. 무거운 거 들 때 조심하시고 허리 구부리는 자세 피하고 이렇게 걸레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건 제일 안 좋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을 갖다가 교정한 다음에 또 이제 더 좋아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척추를 위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척추 안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을 잘 알고 하셔야지 잘못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척추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당장에 허리 아픈 거를 바로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성 요통이 있는 경우에 통증과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또 재발을 예방해 줍니다. 그런데 급성기, 아급성기, 그러니까 아주 아픈 초기에는 운동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리가 아픈데 지금 너무 아프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허리 운동을 해야 돼 하면서 무리해서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아프실 때는 좀 쉬고요. 통증이 감소되고 나면은 다시 아파지는 걸 막기 위해서 허리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하라 그러면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척추는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아주 센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의 기본 원칙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셔야 되고요. 운동 중 또는 후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강도를 낮추거나 해당 운동을 피하셔야 되고, 잘못된 과도한 운동은 허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먼저 기본은요, 자연복대 운동이에요. 자연복대라는 건 우리 몸에 배에다 힘을 딱 줘보세요. 그러면은 복대를 우리가 차고 있는 것처럼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허리에 심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스트레스가 가는 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약간은 배에다 힘을 주고 좀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헛기침 살짝 하면은 배에 살짝 힘들어지는 정도, 그걸 유지하면서 생활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을 이제 추가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근 운동이에요. 복근 운동은 해야 되는 이유가 척추를 받쳐주고 있는 거는 척추 뒤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도 있지만 앞쪽에 있는 복근도 이 몸통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복근 운동 하라고 한다고 세게 하면은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겠죠. 앞선 그 그래프 그림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면은 척추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걸리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하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는 말고 한쪽 다리를 드신 상태에서 손을 허리 뒤쪽에 받쳐준 다음에 살짝 등만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만 떼고 5초에서 10초 유지하고 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복근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엉덩이 들기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데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주고 척추 뒤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여기에도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무릎을 세우시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들어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다시 엉덩이를 내리는 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엎드려 팔다리 들기는요, 정말 제가 강조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제일 처음에 초심자들은 한쪽 다리만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걸 반복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빨리 들거나 높이 드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는 동안에 이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를 유지할 때 이 척추의 만곡, 여기 물리치료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쑥 들어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잘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반대쪽 팔을,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를 들었으면 왼쪽 팔을 들어가지고 엇갈려 가지고 운동하시는 거를 같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해야 될 운동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에 압력을 가하는 운동, 역기 들기 이런 건 피하셔야 되고요.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 윗몸 일으키기, 과도한 스트레칭, 앞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쭉쭉 밀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리에 문제가 되고, 또 허리를 구부리는 사이클, 우리 밖에서 사이클 타거나 하면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허리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은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잡이가 좀 높은 사이클 이런 걸로 타시거나, 아니면은 실내 자전거 타시면 의자형 사이클 같은 거를 타시거나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꼭 피하셨으면 좋겠는 게, 허리에 가면 이렇게 발판이 원판형 발판이 있어가지고 좌우로 비트는, 허리를 비트는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걸 갖다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아주 세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도 되는 운동, 걷기 운동을 하셔도 되고 허리 건강에도 좋은데, 특히 좀 빨리 걷기 운동을 하시면은 허리에도 좋고 다른 유산소 운동 효과도 더 강해져서 다리에도 좋고 전신 건강에도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유형, 배영을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병은 허리에 순간적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앞서 말씀드린 척추 안정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척추 질환은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느냐? 생활 습관을, 나쁜 것들을 교정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한다면 척추에 좋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과도한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허리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본인 능력과 척추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증상이 지속되면 꼭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해도 될지, 내 척추 상태가 어떤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